안녕하세요. 작은 책방의 순입니다. 안주인과 소녀는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지 모를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지요. 파트라슈만이 마음이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빗장이 걸린 문에 대고 분풀이를 했지요. 그렇지만 참나무 판자에 쇠 장식을 더 씌운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주인과 소녀는 감히 빗장을 풀어 파트라슈를 내보낼 엄두를 내질 못했어요. 달콤한 케이크와 싱싱한 생고기 등 집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파트라슈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파트라슈는 자기 혼자만 편하게 있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빗장이 채워진 문 때문에 넬로를 찾는 것을 포기할 수는 더더욱 없었으니까요. 코제 씨가 마침내 나타난 것은 저녁 6시였습니다. 녹초가 되어 돌아온 코제 씨는 아내를 보고 맥이 탁 풀려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못 찾을 거야. 등불을 들고 온 사방을 찾아 헤맸지만 없었어. 알로한테 물려줄 돈까지 깡그리 말이야. 그러자 안주인은 남편에게 다가가 돈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기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완고한 사내는 부들부들 떨며 얼굴을 거머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부끄럽다 못해 차라리 두려운 심정이었지요. 내가 그동안 그 아이한테 얼마나 악독하게 굴었는데 난 그 아이한테서 이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마침내 코제 씨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알로아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살며시 다가가더니 곱슬곱슬한 고운 머리를 아버지에게 기대었습니다. 넬로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잖아요. 전에 그랬듯이 내일 다시 올지도 모르잖아요. 알로아가 속삭였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두 팔로 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고 말고 고집불통이었던 코제 씨는 마음속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방앗간 집에는 참나무 장작과 땔감, 크림과 벌꿀, 고기와 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파트라슈는 따뜻한 곳에 누우려고도 유쾌한 기분을 같이 나누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매우 굶주렸고 추웠지만 넬로 없이는 음식도 편안함도 누릴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다른 온갖 유혹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파트라슈는 굳게 닫힌 문에 기대어 달아날 방법만을 생각했습니다. 파트라슈 말고는 아무도 넬로가 오두막을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넬로가 홀로 굶주림과 고통에 맞서려 가버렸다는 것 또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방앗간 집의 부엌은 아주 따뜻했습니다. 코제 씨는 감개가 무량해서 물기를 머금은 눈길로 딸에게 미소를 보내며 넬로를 어떻게 도와줄지 이야기했습니다. 알로아의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파트라슈는 넬로가 없는 안락함과 풍족함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손님이 별 생각 없이 문에 빗장을 걸지 않는 사이
그 틈에 얼른 빠져나왔어요. 파트라슈는 죽을 힘을 다해 눈밭을 가로질러 뛰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파트라슈에게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넬로를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아늑한 잠자리를 위해 잠시 쉴 수도 있었겠지만 파트라슈의 우정은 그런 것과 달랐습니다. 파트라슈는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린 넬로가 길가의 도랑에 쓰러져 죽어가던 자기를 찾아낸 그때를 말이지요. 눈은 그날 밤새 내렸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밤 10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소년의 발자국은 거의 지워지고 없었습니다. 때문에 파트라슈가 냄새를 찾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겨우겨우 냄새를 찾아냈다가도 다시 금방 놓쳐버리곤 했습니다. 놓치고 찾고 놓치고 되찾기를 수백 번도 더 거듭했습니다. 늙고 굶주린 파트라슈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위대한 사랑의 힘과 끈기로 버티면서 넬로를 계속 찾았습니다. 쌓인 눈에 덮여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넬로의 발자국은 안트베르펜으로 가는 길을 따라 곧장 뻗어 있었습니다. 파트라슈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 좁고 꼬불꼬불하고 음산한 길로 이어진 흔적을 따라간 때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시는 온통 깜깜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고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그만 발을 베었습니다. 온몸에 사무친 배고픔이 쥐의 이빨처럼 갈가들었지만 파트라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파트라슈는 계속해서 길을 갔습니다. 애처로울 정도로 비쩍 마른 이 짐승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참고 또 참으며 먼 길을 돌아간 끝에 마침내 사랑하는 친구의 발자취를 찾아내었습니다. 발자국은 시내 한가운데 성모 대성당의 계단으로 이어지고 있었지요. 넬로가 결국 그토록 원하던 것을 찾아갔구나. 파트라슈는 생각했습니다. 파트라슈는 그런 넬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뭐가 좋아서 넬로가 그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래도 그림을 향한 넬로의 열정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또 슬펐습니다. 성당의 문은 자정 미사가 끝난 뒤 잠기지 않은 채 그냥 열려 있었습니다. 덕분에 파트라슈는 검은 돌바닥에 하얀 눈 자국을 남기며 성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랏같이 위태위태한 목숨을 부지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온몸이 얼어붙은 파트라슈는 고요하지만 긴장감이 감도는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파트라슈는 돌바닥에 쓰러져 있는 넬로를 발견했습니다. 파트라슈는 살그머니 다가가서 넬로의 얼굴을 건드려 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저버리는 의리 없는 짓을 할 거라고 생각했니? 넬로에게 부벼대는 파트라슈의 몸짓은 그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넬로는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키더니 파트라슈를 꼭 끌어안았어요. 우리 여기서 함께 죽자.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 우리는 외톨이야. 넬로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파트라슈는 대답 대신 더 바짝 다가앉으며 넬로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파트라슈의 애절한 갈색 눈에는 큼지막한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파트라슈는 오히려 행복했으니까요. 넬로와 파트라슈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피하고자 서로 꼭 붙어 있었습니다. 둥근 천장의 거대한 석조 건물 안에는 눈 덮인 들판에 나앉아 있는 것보다 더 매서운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루벤스의 그림들 아래 함께 쓰러진 채 거의 옴짝달싹하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온몸이 마비되고 정신은 흐릿해져서 환상까지 보였습니다. 둘은 행복했던 날들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름 풀밭에 핀 들꽃 사이로 서로 쫓아다니며 뛰어다니거나 물가에 자란 키 큰 갈대 뒤에 숨어 저 멀리 햇살 속에서 배가 바다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지난 날들을. 그때 갑자기 어둠을 뚫고 널따란 복도를 지나 하얗고 눈부신 광채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차디찬 달이 구름 사이로 빛을 발한 거였습니다. 눈은 그쳐 있었으며 쌓인 눈에 반사된 달빛은 새벽녘의 햇살만큼이나 선명했습니다. 빛은 둥근 천장을 통과해서 저 위에 걸린 그림 두 점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십자가에 들어올려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가 한순간 찬란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넬로는 일어서서 그림을 향해 두 팔을 뻗었습니다. 뜨거운 환희의 눈물이 창백한 넬로의 얼굴에서 반짝였습니다. 마침내 그림을 봤어. 오 하느님, 이제 됐습니다. 넬로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넬로는 털썩 무릎을 꿇었지만 그래도 그토록 동경해온 걸작만은 여전히 우러러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넬로가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보고 싶어 했지만 결코 볼 수 없었던 그림이었습니다. 하늘의 권좌에서 흘러내려 오기라도 한 듯 선명하고 보드라우면서도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막막한 어둠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뒤덮어 버렸지요. 넬로는 두 팔로 파트라슈의 몸뚱이를 끌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여기 가면 우리도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있을 거야. 그분은 우리를 떼어놓지 않으실 거야. 난 믿어. 다음날 아침 안트베르펜의 사람들은 성당의 성단소 곁에서 넬로와 파트라슈를 발견했습니다. 둘 다 거의 숨이 멎은 듯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아침이 밝았고 성당에 들어온 성직자들이 소년과 개가 차디찬 돌바닥 위에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벤스의 위대한 그림을 가렸던 천은 벗겨져 있었고 떠오르는 태양의 생생한 빗줄기가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의 머리를 어루만지고 있었지요. 아침 나절이 지나자 어떤 고집있게 생긴 나이 지긋한 남자가 와서는 여자처럼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이제라도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다 내놓겠습니다. 아들 같은 아이였는데. 그 남자는 울먹였습니다. 얼마 지나자 이번에는 너그러운 어느 화가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어제 그 상을 받아야 마땅하고 또 그럴 자격이 충분한 어떤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린 것은 황혼 무렵 쓰려진 나무에 앉아있는 나무꾼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에는 장차 큰 꽃을 피울 위대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는다면 기꺼이 데려가서 그림을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때 소년이 광명이 비치는 루벤스의 위대한 작품을 향해 창백한 얼굴을 돌리면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모두에게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넬로와 파트라슈는 더는 사람들의 자비로운 마음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넬로와 파트라슈에게 필요한 것은 안트베르펜이 모두 주었으니까요. 넬로와 파트라슈에게는 길고 구차한 삶보다 차라리 죽음이 더 자비로운 일이었습니다. 죽음은 충직한 사랑을 품었던 한 생명과 순진무구한 믿음을 지녔던 또 다른 생명을 데려갔습니다. 사랑에 대한 보상도 없고 믿음 또한 실현되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말이지요. 넬로와 파트라슈는 함께 누렸던 삶 동안 그리고 죽은 후에도 서로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떼어내지 않고서는 갈라놓을 수 없게 넬로의 팔이 파트라슈를 꼭 끌어안고 있었으니까요. 넬로와 파트라슈가 살았던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넬로와 파트라슈에게 평온한 은총이 내리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무덤을 만들어 서로 나란히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영원히.